오늘 제목은 섭동과 건강이라는 주제인데, 섭동하면 좀 처음 듣지, 그죠? 예, 섭동. 한 천체의 궤도가 다른 천체의 인력으로 이렇게 교란되는 거. 우리가 이제 건드림 이론이라 그러는데, 지금 밀물과 썰물이 뭐의 영향으로 옵니까? 달의 영향으로 지구에 이렇게 변화가 오는 것도 하나의 섭동이 되겠지, 그죠? 이 달도 지구도 이 태양계를 이렇게 돌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것이 더 힘 있는 것이 자극을 주면은 섭동 현상이 생겨요. 다스릴 섭자, 움직일 동자를 쓰는데, 이 글자가 참 재밌어요. 이 섭자가 귀자가 3개가 들어가. 손숫자에.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섭동이란 말은 잘 지내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옆에 가서 툭툭 건드리는 게 섭동이에요. 그 벼랑 끝에 선 사람을 가지고 조금만 건드리면 뭐 해야 됩니까? 떨어지지, 그죠? 차들이 이렇게 차선을 잘 지키고 가는데, 한 사람이 괜히 남의 차선을 딱 뛰어들면은 상대편에서 오던 차가 놀라겠지, 그죠? 방향을 틀다 보면 사고가 날 수 있고, 일종의 우리가 그런 걸 섭동이라 그러는데,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이 귀에 들린다는 귀자가 3개라는 말은, 귀에 들리는 것은 물질일까요? 파동일까요? 파동이에요, 파동. 쉽게 얘기하면은, 최소한 적게도 인간은 태양계 전체의 행성에서 오는 파동의 영향을 받는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구 자체의 운동의 영향을 받고, 마지막으로는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간은 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좀 섭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떤 파동의 영향으로 오는 것을 우리가 이제 행성운동 법칙에서는 케플러의 법칙이라 그래가지고, 이 태양을 중심으로 동그랗게 돌지 않고 타원으로 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타원 궤도의 법칙하고, 제2법칙은 면적과 속도 일정의 법칙, 세 번째는 주기의 법칙과 조화의 법칙인데, 우리가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우주의 질서의 법칙이에요. 근데 우리 몸을 뭐라 합니까? 소우주라 한다면은 이 태양계를 도는 행성의 법칙이나 우리 몸의 원자 핵을 중심으로 도는 전자의 법칙이나 동일하다. 동일하다. 이 물리학적으로는 이게 건드림의 법칙이라 그러는데, 문제를 갖다가 어림잡아서 근사치로 푸는 이제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이 골프 치는 거 보잖아요. 칠 줄은 몰라도 보면은 어느 한 지점을 딱 정해놓고 깃발을 꼽아놓고 어떻게 한 번에 넣을까 하지만 한 번에 잘 안 되잖아, 그죠? 가장 가까운 근사치로 이제 보내요. 대개 다 스포츠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축구는 어떻게 골대로 넣느냐 이런데, 그래서 결국은 그 모든 스포츠도 보면은 운동 에너지를 갖다가 섭동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목표를 달성할까와 같다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좋은 면이 많아요. 만일 달이 없어 가지고 밀물과 썰물이 없다면은 바다가 움직이지 않고 숨을 못 쉬면 썩어버리니까 살 수가 없게 되겠죠, 그죠?
그런 어떤 좋은 긍정적인 면의 섭동도 있는데 인체의 만일에 유전자의 배열이라든지 원자의 운동이라든지 세포나 장기 간의 질서가 깨진다면은 섭동에 의해 가지고 인체에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거는 이제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혼란이 생기고 동요가 생기고 당황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우리 몸의 최소 단위인 원자 단위에서 원자핵을 돌고 있는 전자도 이게 파동이다 보니까 이 섭동이라는 간섭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 왜 이 문제가 중요한가 하면은 과거에는 어떤 전자파라는 게 너무 강해요. 우리는 그냥 무의식 중에 차 타면 내비게이션 켜고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행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전파를 어디서 보내줄까요? 우주에서 보내줘요. 여러 개에서 인공위성들이 자기 위치를 갖다가 정확하게 보내주면은 그것을 이제 우리가 내비게이션에 표시를 해서 갈 방향을 찾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우주 공간에 떠 있는 인공위성에 의한 파동의 간섭을 받는다고 봐야 됩니까? 내비게이션이 작동한다는 것은 그 파동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또 하나는요. 우리가 라디오 이렇게 듣는데 잡음이 날 때 있어요. 그죠? 그것도 뭐 현상일까요? 그것도 간섭, 섭동 현상이에요. 만일 우리의 이 뇌신경계가 유해 전자파에 의해서 이 섭동의 간섭을 받는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아마 굉장히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초조하게 되겠죠.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유해 전자파로 인한 섭동과도 영향이 크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 섭동의 유해 전자파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신경이 예민하고 혼란스러울 때 이 파동들을 인체에서 가장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자, 우리가 이게 전주 때든지 집에는 보면 전기가 있으면 접지라는 걸 해요. 접지.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냉수욕입니다. 찬물로 이렇게 샤워를 하든지 하면은 그 물이 도선이 돼가지고 몸 안에 섭동을 일으키는 파동들을 어떻게 해버려요? 땅으로 내보낼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요즘 사람들 보면 찬물에 씻나요? 더운 물에 씻나요? 더운 물에 씻는 것은 생명에 아주 치명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순환하는 시스템이에요. 피도 돌아야 되고 체액도 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경락의 기도 돌아야 돼요. 이 도는 것의 가장 기본은 뭔가 하면은 그 대립되는 극과 극의 변화에서 옵니다. 우리가 아주 추울 때 빨래를 갖다 손으로 하면은 맨손으로 하면은 손이 시리지만은 계속 하게 되면 손이 어떻게 될까요? 찬 곳으로 속에 더운 열이 가고 냉기는 머리로 가고 이렇게 순환이 돼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거의 움직이지 않고 순환되지 않는 시대의 삶으로 인해 가지고 몸의 어떤 정상적인 리듬이 다 깨져 버렸어요. 거기에 어떤 전자파로 인한 섭동 현상이 생기면은 사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울하고 여러 가지 이제 병이 생길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스트레스라든지 뭐 자동차 소음 뭐 여러 가지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데 과연 이런 현상으로부터 인체를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보호해주는 섭동 간섭을 제어하는 방법이 뭘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것의 답이 쉽게 얘기하면은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성소잖아. 그죠? 성전이고. 근데 성소는 다 대개 뭘로 만들어집니까? 금과 은과 노시라는 금속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체에서 가장 많은 그 섭동을 일으키는 건드려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뭔가 하면 세균이에요.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조직의 정상적인 기능을 파괴하는 역할을 하는 게 그런 미생물들이잖아. 그죠? 유해한 미생물들. 자, 일단은 우리가 파동적으로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고 물리적으로도 좋은 영향을 주면서도 가장 흔하고 인체에 유익한 것은 노십니다. 그래서 성소는 노를 제일 많이 썼어요. 노의 성분 중에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은 구리죠. 구리 78%, 주석 22%인데 우리가 구리는 구리 패러독스라 그래요. 패러독스, 역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척추뼈가 있는 생명체를 우리가 고등 생명체라 그래요. 척추뼈가 있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몸에 다 뭘 가지고 있어요? 예, 닭이고 염소고 오리고 개고 사람이고 다 간이 있다는 것은 척추가 있다는 얘기고 고등 생명체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척추가 있는 간이 있는 고등 생명체는 구리를 해독할 수 있어요. 근데 간이 없는 척추가 없는 생명체를 우리가 하등 생명체라 그러는데 얘들은 뭐가 없을까요? 하등 생명체는 간이 없어요. 간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양자역학이라는 건 뭔가 하면 물질이 가면 파동도 가지만은 파동만 가도 물질이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절에 가보면 거기에 뭘 하는가 하면은 범종들이 큰 게 있어. 그죠? 근데 그 절 주변에 가보면 별로 뭐 거미라든지 이런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벌레나 이런 것들은 이 구리의 파동을 받으면은 죽게 되기 때문에 그 구리 진동이 있는 부위로는 별로 오지를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 소를 키울 때 보면 목에다 뭘 달아줍니까? 예, 노점 그걸 우리가 원앙이라 그지, 그죠? 구리는 특별히 이게 근육에 힘을 주다 보니까 몸도 튼튼하게 해주고 힘도 쓰게 해주고 몸에 기생하는 벌레도 죽여주고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많이 큰 건물에 가면 문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손잡이 쇠가 어떤 색입니까? 예, 누런 노를 해놨어요. 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손을 잡을 때 거기에 있는 균들을 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죽이기 위한 방편으로.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엑셀 파이프 수도관이 다 황동이잖아, 그죠? 그것도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고, 농악할 때 꽹과리, 징 이런 것들의 진동 소리가 다 우리 몸에 섭동 현상으로 인해서 조직이 손상되는 걸, 파동이 깨지는 걸 잡아주는 이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요즘 깡통 음식 많이 먹는 세상이잖아, 그죠? 보면 철로 만일에 캔을 해놓으면은 그 내용물이 금방 부식이 돼 상하겠지요. 소금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래서 모든 그 음식의 캔 내부는 노쇠 주성분인 주석으로 합니다. 성경에는 이걸 상납이라고 했죠. 상납. 우리가 결혼생활 50년 하면 금혼식, 25년은 은혼식, 10년이면 석혼식 할 때 그 석이 이제 주석 석자인데요. 이 주석은 하는 일이 이 물을 정화해서 맛있게 하는 기능이 아주 탁월해요. 근데 요즘은 이 하늘에서 오는 생명의 기가 거의 밤 12시에서 5시밖에 안 가요. 어떤 섭리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루 종일 있어야 될 생기가 그렇게밖에 없어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녹그릇에다가 물을 떠놓고 자면요, 아침에 그 물에 기가 들어와 있어요. 특이하죠? 다른 그릇에는 안 돼요. 오직 녹그릇만 그런 역할을 해요. 예, 중국 본초 강목 약전에 보면 수질이 나쁜 지역에서는 우물 밑바닥에 주석판을 깔아서 물을 정화했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 우리가 성경에는 금보다 더 빛나 보배로운 녹그릇 2개 이랬는데, 우리 집에 있는 녹그릇 그냥 아무리 좋은 정수기라도 녹그릇에 담아놓은 물만큼 정화되고 생명을 주지는 못해요. 예, 예전에 그랬잖아요. 롯데아이다 세수를 하면 눈이 밝아지고 눈병이 안 생기고. 어쨌든 우리는 지금 우리가 원치 않지만은 어떤 자연계의 섭동 현상 뿐만 아니라 인간의 어떤 문화적 발전으로 인한 소음이나 전자파의 공해로 인한 섭동 현상이 우리에게 이 시점에는 가장 큰 치명적인 영향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막고 신체를 보존할지, 결국은 이제 따져보면은 요즘 많은 정수기도 나오고 광고도 많이 해요. 그렇지만 인체의 어떤 세포나 유전자나 원자를 갖다가 유해 파동의 섭동으로부터 생명력을 보존하고 지켜주는 기능을 가진 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외래 몸의 파동을 깨뜨릴 수는 있어도. 동의보감이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이제 지정됐는데요. 이제 보물 제 1085호인데 여기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은을 몸에 지니거나 은을 사용하게 되면 간질을 낫게 하고 정신질환을 고치며 여성들의 냉대하와 부인병에 특효가 있다고 되어 있으며 본초 강목에는 오장이 편안하고 심신이 안정되며 사악한 기운을 내쫓고 몸을 가볍게 하여 명을 길게 한다라고 언급되어 있다. 근데 이것이 뭔가 하면은 결국은 인체에 유해한 파동의 섭동으로부터 신체를
보존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도 사람들 보면 장신구를 뭘 많이 합니까? 뭐 코골이, 뭐 배꼽, 팔, 은을 너무너무 많이 쳐요. 중국 사람들도 그렇고. 은이온은 세균과 만나면 세균의 호흡을 관장하는 효소를 억제하기 때문에 균이 숨을 쉬지 못해 죽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은이 산소 분자와 결합하면은 쉽게 얘기하면 활성산소, 우리로 치면은 과산화수소를 만들어서 균을 살균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일제시대 때 이 전쟁 때는 음판을 가지고 다니면서 물을 정화해서 먹기도 했다. 근데 이런 은들이 왜 지금은 쓰이지 않느냐? 페니실린이 나오고부터는 별로 쓰지 않았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항생제라는 균을 죽이기 위한 페니실린이 세월이 지나면서 뭐가 생깁니까? 내성이 생기고 안 들어버려요. 더 강한 약을 써야 돼요. 근데 은이나 노시 내성이 있을까요? 이건 내성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건강이라는 것은 뭐 특별히 우리가 어떤 균을 죽이는 걸 선택해서 인간이 개발해서 사용하기보다는 이미 고대로부터 인류가 사용해 왔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구식이지만은 의미가 있다. 우리 어릴 때 보면은 엄마들 머리에다가 다 뭐 끼었어요? 은비녀나 동비녀 다 꼽았어요. 그죠? 그걸 꼽음으로 인해 가지고 본인의 몸을 정화하고 건강을 지키고 가족들의 건강을 돌봐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이렇게 보면 이 소말리아라는 나라가 해적으로 유명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내륙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살지를 못해서 원조를 해줘봐야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바다가 인접해져서 바닷가에 아무리 곡식을 많이 갖다 놔도 그 나라 중심부로 가는 도로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운송이 원활할까요? 원활하지 않을까? 운송이 안 되니까 한쪽에서는 굶고 한쪽에서는 썩는 거예요. 요즘 보면요. 사람들이 비만인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너무 말랐어요. 둘 다 원인은 뭘까요? 에너지가 순환이 안 돼버려요. 에너지가. 우리가 기혈의 순환이라는 것이 중요한 건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상태를 살펴보면은 낮에는 생기라는 게 돌지가 않아. 왜? 예전같이 그런 좋은 기가 24시간 오지 않고 밤 12시에서 새벽 5시밖에 안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기를 보내는 시스템을 만들고 뭐 발전을 차라, 은을 차라, 녹구를 써라 이런 얘기는 뭘까요? 모든 그런 기구들과 연결시켜 가지고 그 사람 몸에 하루에 24시간 동안 기가 잘 돌게 해줘서 신진대사나 호르몬의 균형이나 이런 것들을 정상 리듬을 되게 해주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섭동을 회복하는 것이 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섭동할 때 이 섭자가 다스릴 섭자가 귀만 세 개요. 결국은 이런 유해한 파동으로 우리 몸에 들어온 것들은 물질로 막는 게 쉬울까요? 파동으로 막는 게 쉬울까요? 예, 파동은 파동이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이 놋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에스라 8장 27절에 보면 또 금잔이 20개라 중수는 1천 다락이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보배롭다는 말은 우리가 금은 보화라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은 인체에 생명을 주는 것이 보화니까요. 근데 이게 보면은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근데 사람들은 뭐 그냥 놋그릇 좋다고 뭐 쓰다가 닦기 귀찮다고 또 버리고 이러는데 이런 것들을 매일 물을 받아서 저녁에 받아놨다가 마신다든지 음식을 담아서 먹는다든지 노수저를 쓴다든지 이런 거는 한번 이렇게 세팅만 잘해놓으면 계속 쓰는 거예요. 의식 없이. 별로 건강에 관심 없이 지내도 건강을 줄 수가 있고. 거기다가 우리가 정말 정보를 넣은 키가 들어가는 놋그릇이나 노수저면 더 좋겠죠.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요즘 뭐 옛날 사람들처럼 코고 기고 이게 막 주렁주렁 달면은 그거 아주 뭐 이상하게 여기는데 민수기에 보면은 31장 50절에 우리 각 사람의 어둠과 금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팔걸이들을 여호와의 예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예. 그 다음에 출애굽할 때 보면요. 출애굽기 3장 22절에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신명기 28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병을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시편 105편 37절에는 보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자, 이 생명력을 보존한다는 거, 세포나 유전자를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생명력을 보존하는 것은 이 주석이 아주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 보수 작업할 때 이 세척액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석 물그릇을 사용했다. 주석 물그릇을. 녹그릇은 구리가 78%, 주석이 22%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주석은 변하지 않는 이제 사랑의 상징인데요. 그 다음에 요즘 보면 여기 날이 따뜻해지니까 사람들이 휴일날 와서 동호 해수욕장 보면은 차 대놓고 뭐 많이 주워요? 조개 많이 주워요. 조개 잘못 먹으면 식중독 걸리잖아, 그죠? 비브리오, 폐혈증균 이런 것들. 근데 노숟가락이든 노그릇에 그 담가 놓으면은 그 균들이 다 죽어버려요. 특히 우리가 이제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식중독도 일어날 수 있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어떤 그릇이 좋을까요? 예, 녹그릇이 좋고 또 이 농약 보면은 파란색이 많아요. 파란색. 이게 뭔가 하면은 그 사과에 치는 그 농약들 보면 막 푸른색이 있는데 그것이 다 구리입니다. 구리. 농약으로도 뭐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우리 혹시 그 다슬기 압니까? 다슬기? 다슬기 그 간에 좋다고 먹지, 그죠? 다슬기가 알 파내면 그 속의 색깔이 어때요? 파란 게 그게 구리이온이에요. 구리.
그러면 그걸 먹으면 그런 것들이 간에 들어가면 바이러스나 균을 죽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대로부터 우리 몸이 구리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영양요소예요. 우울증도 해결해주고 피를 만드는데 절대적이고 이 특이한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아무런 기가 없는 곳에서도 녹그릇에다 물을 담아 놓은 것은 그 이튿날 거기에 기가 생겨요. 그리고 요즘 이게 전자파로 인해 가지고 우리 몸이 기가 사라졌잖아요. 근데 동굴 속에 들어가면은 전기가 없는 동굴 속에 들어가면은 이게 살아나요. 몇 미터까지? 5m 이상 들어가야 돼. 근데 우리가 동굴 속에서 전기 없는 데서 계속 살 수 있나요? 못 삽니다. 집집마다 전기 없는 집이 없고 사람마다 휴대폰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치지 않고 이 정도로 산다는 것이 기적인 거예요. 그죠? 아마 전자파 민감증이 있는 사람들은 산에 동굴을 파고 최소한 5m 안에 들어가서 사면은 전자파로 인한 섭동 간섭은 사라져요. 근데 그렇게 살 수 있나요, 우리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거기 가서도 뭐 휴대폰을 켠다든지 전기를 끌어들이면 그것도 깨져버리니까. 그래서 이 노시나 은이나 또 우리가 먹는 이제 볶은 곡식 여기는 어마어마한 정보들을 넣어서 우리가 보내는데 이런 것들은 이 섭동 현상에 의해서 망가진 몸에 이게 생명을 보존하는 기능, 또 생명순환 기능, 또 균형과 조화 기능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서 이루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 성경에서 성소라는 것이 별로 참 이해가 안 되는 구조예요. 그게 왜 그렇게 해놨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것을 이 시대에 우리 몸에다 딱 맞춰보면 거기에 있는 금이나 은이나 노시나 볶은 곡식이나 유향과 몰약, 오늘날 오치지요. 이런 것들이 없이는 이 섭동이 너무나도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이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고 건강할 뿐만 아니라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갈 방법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구식이 가장 신식인 거예요. 그죠? 은에 대한 효능은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체는 간, 신장, 비장의 평균 0.7에서 2.7 마이크로그램 키로당 은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래서 인체가 1차적으로 병과 싸워서 밀릴 때 2차 면역계예요. 은도 2차 면역계고 놋도 2차 면역계고 옷도 2차 면역계고 곡식도 어떤 2차 면역계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은의 함량이 이게 낮으면은 병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건강한 사람에 비해 암 환자들은 몸 안에 은의 함량이 10분의 1에서 20분의 1밖에 안 된다. 우리가 은을 차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은의 파동이 지속적으로 우리 몸을 돌봐주겠죠. 근데 우리는 인도 사람들 막 호고 은이고 뭐 주렁주렁 담가 보면은 아이고 저 참 무지하게 왜 저렇게 할까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인간이 쓰는 어떤 2차 면역계 염증을 억제시키기 위한 항생제나 항암제보다도 은이나 노시나 옷이 훨씬 더 강력하고 지속적이고
내성이 없고, 그 다음에 인체에 뭐가 없어요? 부작용이 없더라. 이 톰슨이라는 의사는 은은 연쇄성 구균, 환옹, 포도상 구균, 아우레우스, 나이세리아 임질균, 뭐 기타 여러 가지 살모넬라 뭐 이런 그 외 진균류들을 실험한 결과 모든 균에 대해서 항균 작용을 가지고 내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항생물질은 대략 한 대여섯 가지의 병원체를 죽이는 반면 은은 650여 종을 죽이고 저항력이 생기는 기미는 없다. 은은 거의 독성이 없다. 이거는 이제 짐 파일이 말했고요. 또 해리 마그라프는 은의 장내는 밝다. 임상 결과 만병통치약이며 무독성이다. 또 은은 암 치료 방법으로 사용했는데 다른 의사들이 포기한 환자들에게 사용한 결과 빠른 치유 효과를 봤다. 스웨덴 카롤린스키 협회에서 이게 발표한 내용인데요. 어쨌든 순수한 은은 첫째, 무독성이라는 것. 또 인체가 필요로 하는 영양금속이라는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이라는 것은 뭘까요? 약이라는 개념. 내 몸 스스로의 힘으로 내가 내 몸의 건강의 회복과 유지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우리가 다리가 부러지면 목발을 짚듯이 2차적으로 내 몸의 회복을 위해서 무언가를 사용하는 걸 우리가 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인간이 몸이 망가졌을 때 대표적인 것이 염증 질환이거든요. 그 염증 질환에 대한 2차 면역계로서 가장 강력한 것이 은과 녹과 오치라는 거예요. 오치는 왜 그게 중요할까요? 우리 염색할 때 오치 다 들어가요. 세포나 조직에 가장 깊숙이 침투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오치를 따라갈 게 없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지혜로웠던 것이 옷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좋은 파동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집안에 농을 하면 다 무슨 농했는지 아세요? 오칠난 자개장이었어요. 오칠난 자개장이 있는 공간에 가면 공기가 너무 좋고 건강에도 아주 좋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아예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오칠을 해놓으면 말 그대로 1000년이 가도 나무가 썩을까요? 안 썩을까요? 안 썩어요. 왜? 균이 번식을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 외에 어떤 물리적인 섭동에도 이런 금이나 은이나 노시나 특히 금보다는 은이 살균력이 좋다 보니까 은을 많이 씁니다. 노타고 이런 건 사실 큰 돈 안 들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먹는 이 볶은 곡식은 현미로 만들잖아요. 현미. 왜 현미로 해야 될까요? 우리가 현미 껍질 속에 미네랄이 많아요. 미네랄이. 산소, 탄소, 수소, 질소가 한 96% 되고 나머지가 한 4% 차지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미네랄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금, 은, 노,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한 60여 종의 이게 원소죠. 금속 이온들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 몸 안에
여러 가지 금속 원소들이 들어가면은 호르몬 대사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일단은 순환하는 능력이 힘을 얻어요. 가공식품을 먹으면 혈기가 사라져요. 순환력이 없어져 버려요. 호르몬 대사가 깨져버리고. 생명을 지속할 수 있는 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먹고 마시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몸의 신체의 균형과 조화를 통해 인체가 외부의 영향 가운데서도 자기 궤도를 지키게 해주는 것이 기입니다. 사람들이 기가 뭐냐 이러는데 어떤 외부의 섭동 간섭 속에서도 신체가 정상적인 균형과 조화를 가지고 제 궤도를 움직이면서 생명 활동을 유지하게 하는 것. 근데 그런 기가 너무나도 감소가 되어버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섭동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주의 법칙이라고 하지만은 인체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제 나이도 들고 얼마나 오래 살까에 관심이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살아보면은 사실은 얼마나 오래 사는가 보다는 얼마나 건강하게 사는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살아보면. 예, 왜냐하면은 몸이 아프면서 생명만 길게 누리는 것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를 살든지 젊든지 늙든지 살아있을 때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한다면은 우리는 인체에 혼란을 주는 이 섭동으로부터 인체를 지키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뭘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마치도록 할게요.